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이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참석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은 SK지오센트리 울산 공장 폭발 사고. 이 공장은 지난 4월에도 노동자 2명이 화재 사고로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S1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울산 지역 중대재해 사건은 모두 5건.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산업 현장을 위해 울산지검이 중대재해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일선 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울산지검장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산재 사고에 책임 있는 자는 마땅히 엄벌해야 할 것이나 다양한 재해 원인 중 어느 일방만 부각하여 처벌만이 해결책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나머지 원인들에 대한 과학적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고용노동청도 재해 현황과 위반 사례를 소개했는데 상당수가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단이 있는 울산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노사는 물론 지역사회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지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시의 부울경 특별연합 잠정 중단 선언과 관련해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수도권 과밀 집중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3개 지자체가 어려운 합의 과정 끝에 추진해온 특별연합을 시민 의견 수렴이나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단일 지역권 형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잃을 것보다 얻게 될 것이 많다며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울산 지역 피감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동서발전이 다음 달 11일 전남 나주에서 울산 항만공사가 13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또 울산시 교육청은 12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울산지검과 가정법원은 14일 국회에서 국감을 받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17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울산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울산경찰청으로 이동해 감사를 이어갑니다. 속칭 깡통 전세인 주택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거나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12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부동산 전세 사기 전국 1차 단속 기간인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모두 124명을 검거해서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깡통 전세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이 주택을 담보로 노인과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거나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통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가로채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74억 원이었으며 특히 전세 사기 총책 A씨는 울산과 양산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해서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지역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4분기 가정용 전기 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데 이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 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에너지 소비의 90%가량은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정유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으로 울산의 주력 산업입니다. 지역 산업계는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삼중고에 전기 요금까지 인상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상승했지만 울산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9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91.4로 전월 대비 2.6포인트 상승했지만 울산은 90.7로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개 소비자 동향지수 가운데는 소비지출 전망이 0.7포인트, 향후 경기 전망이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23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11월 4일부터 14일 동안 열리는 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가결됐습니다. 또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폐합하는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됐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을 반대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홍성우 시의원은 미래 디지털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역량 개발이 선행돼야 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진혁 시의원은 울산 지역 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북권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공 의원은 의료 여건이 개선되면 양산과 기장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집단에너지 시설의 효율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시설 개선과 교체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노후된 집단 에너지 시설의 현대화와 안전성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울산에서 열리는 103회 전국체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 개최되면서 역대 최다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울산시 대표 선수 가운데 금메달이 유력한 후보들이 많이 출전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다가올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운영되며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 전역에서 치러집니다. 전국 17개 시도 2만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18개국 1,200여 명의 해외 동포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 선수 규모입니다. 울산 종합운동장 등 73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정식 종목 46개와 시범 종목 3개를 포함한 모두 49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울산은 1,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모두 45개 종목에 출전하게 됩니다. 울산에서는 이번 대회에 육상의 정현진 선수와 수영의 김수지 선수, 그리고 펜싱의 박상영 선수 등이 금메달 기대주로 꼽히면서 울산시 대표들의 활약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막 이전에 진행된 사전 경기 가운데 유도 종목이 9월 21일에 가장 먼저 시작해 26일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울산은 사전 경기로 열린 유도 종목에서 김재민 선수가 첫 경기에서 첫 금메달을 딴 것을 시작으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7개를 확보했습니다.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울산은 현재 총점 1,351점으로 종합 4위에 오르면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께서 다 한마음이 돼서 외래에서 오는 손님들을 즐겁게
다정한 목소리로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시는 이 일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사정 경기는 29일 펜싱과 30일 배드민턴, 다음 달 6일부터 사격과 축구가 각각 열립니다. 역대급 규모로 마련된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이 종합 4위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에서 열리는 103회 전국체전에 18개국 1295명의 해외 동포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미국이 151명으로 가장 많고 호주 117명, 인도네시아 113명, 다음으로 일본과 필리핀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3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는 해외 동포 선수단을 위해 차량 1,240여 대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체 등 6개 연수시설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동포 선수단은 검도와 볼링, 태권도 등 8개 종목에 출전해서 국가 간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북구청은 어제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과 관련해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해서 원스톱 행정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재정지원반과 인허가 접수처리반으로 TF를 구성하고 소관부서별 행정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원반은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검토 처리하며 인허가 접수처리반은 건축행위 등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이 내년 상반기에 울산에서 전시됩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내년 2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엄선된 이건희 회장 수집품 5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며 특히 이중섭과 천경자, 박수근 등 우리나라 대표 근현대 미술작가의 명작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예산 부활과 공공요금 인하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지역화폐가 서민들의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서민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 상급자를 성희롱하고 직장 동료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행위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공공기관 전 직원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여성 상급자를 성희롱하고 직장 동료들을 따돌리는 등의 괴롭힘으로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정원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북구청은 전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외래 임상에 이규화 박사를 초청해 올바른 정원 가꾸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정원문화조성진흥위원회를 열어 정원도시 북구 조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북구청은 현재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된 내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D 프린팅 소재의 품질 평가를 전담하는 3D 프린팅 품질 평가 센터가 어제 울산 테크노산단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208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품질 평가동과 지상 2층의 소재물성 시험동으로 건립됐습니다. 센터는 3D 프린팅 원료와 공정, 제품의 불확실성 개선을 위한 소재 상용화 품질 평가 체계를 마련해서 제조업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